안녕하세요. 평범한 이야기 양규철입니다. 2020년 경자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송년회다, 크리스마스 파티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제한적인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음주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음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거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티켓을 띄거나 구금이 되거나 그리고 사고를 낸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술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되거나 경찰에 티켓을 받을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신고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갈짓자 운전을 한다든지 유난히 속도가 느리다든지 아니면 난폭하게 운전을 하든지 하면 반드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차량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의 신고 정신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운 적이 많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을 안 하시는 방법입니다. 술을 드시면 반드시 차를 놓고 우버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친지에게 연락을 해서 술 취하지 않은 사람에게 라이드를 부탁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원래 음주운전을 미국에서는 DUI라고도 부르고 DWI라고도 부릅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부르는 방법이 틀리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DUI라는 그런 명칭을 씁니다. Driving Under Influence라는 약자인데, 그리고 다른 주에서 사용되는 것은 DWI라는 건데 마찬가지 뜻입니다. Driving while intoxicated, 그러니까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알코올 혈중 농도로 측정을 하는데 만 21살 미만과 21살 이상인 경우가 각각 처분이 다릅니다. 만약에 21세 이상의 경우에는 0.08% 이상일 때, 그리고 21세 미만의 경우는 0.01% 이상일 때 법규를 위반했다고 간주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주 가능한 연령에서 음주를 했지만 사람마다 혈중 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혈중 농도가 상당히 짙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마셨음에도 좀 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기약 같은 경우를 드신다든지 진통제나 혹은 마약 같은 것을 드시는 경우도 운전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음주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경찰이 제재를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외의 위반 항목은 음주운전 티켓을 받을 때 보통 정지된 면허로 운전을 했다든지 음정 측정기에 부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운전이 좀 난폭하거나 차내에서 마시다만 술병이 보관되거나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가장 티켓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당시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벌금이나 형량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첫 번째 음주운전 시에 아주 처벌이 보통 3개월 면허정지나 벌금이 250불에서 400불, 그리고 음주운전 금지 교육을 12시간에서 48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 30일간 징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증 보험료가 가장 무서운 건데
매년 1,000불 이상씩 3년간을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시행을 할 때는 할증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면허 복구 이후에 1년 동안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해서 운전할 때마다 맨날 불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0.14%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7개월에서 1년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혹은 벌금이 300불에서 500불 이상 받거나 그리고 교육이 12시간에서 48시간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그것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음주운전은 경범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중범으로 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음주운전만큼은 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주운전을 하면서 학교 주변에서 그렇게 음주운전이 되면 처벌 내용이 상당히 증가되는데 이런 경우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적발이 돼서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적발되는 경우는 상당히 그 가중이 돼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내용들로 인해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그다음에 30일 이상의 지역 사회봉사를 하거나 그리고 음주운전 교육을 받거나 그리고 징역 제일에 가서 조금 더 오래 구금이 된 상태로 있거나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것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면 SR22라는 그런 그 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보험은 비싸기도 많이 비싸고 좋은 보험회사에서는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당한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자칫하면 해이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례로 제가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찾는 그 음주운전 학교에 한번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인타운에서 그리고 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마치 무슨 그 모임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봤는데 결국은 음주를 많이 하고 자주 하거나 많이 하고 운전을 한다면 결국은 알코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까지가 그 레코드가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절대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뭐 여러 가지 그 특별 법안들이 많이 상정이 돼서 그렇게 단속을 하지만 결국은 음주운전의 여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시고 그렇게 했다면 본인이 알아서 운전을 포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시동 잠금 장치를 만약에 그 설치를 차에 하고 있다 보면 물론 그 처음 스타트할 때 시동을 걸기 전에 그 시동 잠금 장치를 불어서 알코올 농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시동을 걸리게 되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좀 더 멀리 가게 되면 중간에서도 또 내려서 다시 한번 부르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동 잠금 장치는 이그니션 인터락 디바이스라는 그런 기계인데요. 그런 기기를 붙이고 운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자존심도 상하고 참 그걸 볼 때마다도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거는 뭐 모든 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자신의 자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건 살인행위고 법으로 위반하는 행위고 만약에 그런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티켓을 발부받는 경우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그 2020년 보내는데 연말연시, 잦은 회식, 음주,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줄었지만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서 남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미국은 법을 어기고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가 돌아옵니다. 그 점만큼 꼭 인지하시고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